네, 안녕하세요. 메나테크 SPD 최문숙입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저도 제 파트너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제 파트너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아주 든든했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메나테크 만나기 전과 또 메나테크 만난 후에 제 삶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제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나이가 63세입니다. 63세이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들 한 명이 있고, 그리고 102세 되신 친정 어머님이 계셔요. 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요. 이제 전화가 오는데, 햇말 또 하시고, 근데 올 초부터 이렇게 약간 선만 증세가 왔어요. 101살까지는 안 오셨었어요. 근데 올 초부터 약간 왔다 갔다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설에 계시죠. 98세에 본인이 나 이제 시설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본인이 짐 다 싸가지고, 그리고 시설에 들어갈 때는 그 모든 옷에 이름을 쓰잖아요. 네임택을 다 쓰시고, 그리고 시설에 가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아마 시설에서도 가장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휠체어도 안 타시고 그냥 워커로 걸어 다니고 계세요. 근데 요즘 많더라고요. 이렇게 100세가 넘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종종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에서 아마 이 100세가 넘는 삶을 사는 우리들, 앞으로 살아야 될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직 20여 년 동안 영어학원을 경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영어학원을 경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생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건강 이상이 생기면서 아까 우리 조지영 사장님이 차트에서 보여주었던 제일 1순위의 그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아서 대장암 수술, 대장을 20cm 잘라내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한 3년 됐을 때 옆에 있는 수학 원장님이 저한테, 원장님 이 제품 좀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한번 먹어볼게요 하고 제가 배재현 사장님과 상담을 하고 제품을 먹었고, 딱 한 번 먹었어요. 우리 왜 클린 세트로 한 번 먹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유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학원에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되겠지 그랬는데 유지 안 한 결과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체지방이 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저 이 제품 다시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다시 먹게 되었냐면 저를 보고 케어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가다간 암이 전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체지방 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정말 그 생계만 유지하느냐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간 제 몸을 글리코 영양소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 학원을 했고, 저 사진이 한 10년도 넘은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이 제가 보기엔 더 컨디션이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2019년에 저는 2018년에 먹고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만 했지 이렇게 사업에 직접 뛰어들진 않았어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1년 열심히 할 걸. 그리고 2019년부터 저는 전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저랍니다. 네, 이렇게 많이 제품 먹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요래때가
요랬다가 요렇게 됐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있죠. 네. 제가 요 영상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가고 싶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이를 계속하는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왜 은퇴 후에도 새 삶에 도전하는지, 밤낮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김민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유수사 컨설턴트 팀장 황기정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 곳곳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올해 63세가 된 황기정 씨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황 씨는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7년 정도 일식집을 했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김밥 장사도 했었어요. 가게세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빚만 잔뜩 지고 문을 닫았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빚에 우울증까지 생긴 황 씨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다짐한 뒤 정리 수납사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온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우울했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 재밌게 하면서도 벌이도 되면 그거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언제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 은퇴 후 네. 이 강의, 이 뉴스는 바로 지난주 일요일 뉴스였어요. 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노인들이 2050년도에 730만 명이 늘 거다라고 2015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 뉴스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뉴스가 2025년인데 벌써 7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일하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그러면 몇 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10년 전에 예측했었던 거에 25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슈퍼 에이지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으면 노령 인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작년인가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정말 노인들도 앞으로 노후 대책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지금 30대야. 나는 지금 40대야. 나는 아직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40대, 50대 후반에도 저는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57세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비를 안 하고 노후를 맞을 준비를 했었나?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라고요? 30대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30대부터 시작하면 20, 30대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 작은 돈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는 아마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준비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에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40대 중반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50대 초반에는 마무리와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 점검하시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 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도 안 하고 아직 멀었어 나는 이제 60대려면 아직 멀었어 20년이나 남았는데 뭐 아니면 10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이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 가정이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50만 원이 그러니까 은퇴 후에 우리는 80살까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조지영 사장님이 운납 보면 140까지 산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저희 어머님이 지금 100세 사시듯이 아마 90 이상 100세 언저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살면 더 살죠. 그럼 80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우리는 일을 안 하고 250만 원만 가지고 산다 해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6억이 있어야 됩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250만 원 갖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차트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노후 준비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나중에 생각하자. 제가 좀 아까 말했듯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막연한 기대 안 된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체감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금으로 충분해. 국민연금으로 충분해.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노후의 시간은 길어지고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하는 이유는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후 준비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4가지를 보면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늘 세미나 때 들었었던 그런 정말 친밀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4가지의 핵심 요소를 꼭 우리가 염두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번에 저희가 파이브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면 월급 봉투 1000개의 효과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월급 봉투 1000개의 효과를 가지는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노후 대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 중요한 줄 모른대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부자 언어라는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제가 좀 아까 250만 원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월 고정 지출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고정 지출이 있고, 지출에는 3가지로 나누었어요. 고정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월 변동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50대 중반 넘었다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지출 내용을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고정 지출을 우리가 하나씩 항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상 비용이 150만 원이 든대요. 이 경상 비용이 뭐예요? 우리 이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 가계부 열심히 쓰고 계시죠? 네, 이 경상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꼭 이달에 쓰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비, 통신비, 그 다음에 관리비,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50만 원이 드는데요. 저도 보험비가 저 혼자만 한 5, 60만 원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 거까지 하면 거의 한 70만 원 정도의 보험비를 내고 있는, 아이 거까지 하면 거의 뭐 100만 원까지 보험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 없이 많은 우리가 이렇게 경상 비용이 지출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이분은 없대요. 아이들이 결혼은 하진 않았는데 이제 다 나가서 자기 벌이를 하고 산다고 해요. 그리고 의료 비용이 2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비용도 마찬가지, 의료비 어느 정도 하면 뭐 20만 원 훌딱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가집이 있고 또 뭐 한 채, 두 채 있으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출 이자가 없대요. 대출이 하나도 없대요. 참 여기에서 우리 또 현실감 오죠. 네, 대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가 부부가 50만 원 든대요.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레저 비용으로 50만 원을 쓰고 쇼핑 비용은 70만 원이 드는데 이 쇼핑 비용에는 우리 매월 지출되는 꼭 지출되어야 하는 샴푸 뭐 등등의 그 돈이 7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다음에 외식비는 여기에는 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그 시장에서 주식비가 한 80만, 외식비 플러스 주식비가 8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다음에 경조사비가 30만 원, 그리고 명절 이벤트비가 30만 원 한 달에, 그다음에 여행 비용이 3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 비용이 무슨 여행 비용이 30만 원씩이나 한 달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여행을 멀리 가지 않아도 하루 정도 이렇게 나가서 1박 2일 갔다 와도 30만 원 쓰죠. 아마 더 쓰면 더 쓰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 비용이 2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총 얼마라고요? 48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자녀 교육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장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노후에 이 돈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어떻게 또 감소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경상 비용은 오히려 증가가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뭐 에어컨이든 뭐든 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역시 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비용은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3배가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의료 비용이 나가죠. 이 안에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 값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출이 적고요. 그리고 문화 레저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헐쭉 뛰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이제 좀 레저도 문화생활도 하고 살 거야. 그래서 음악회도 좀 더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염원했었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출, 소비 지출은, 쇼핑 지출은 늘지 않는 70만 원이에요. 그대로. 그 다음에 외식비도 80만 원으로 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은퇴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둘만 사니까 시장에서 장 받아 와서 사 먹는 거, 해 먹는 거보다 더 나가서 사 먹는 게 어떤 때는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2명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사니 또 썩고 다 소진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나가서 사 먹는다는데 요즘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20일만 그렇게 먹어도 한 5, 60만 원 되어요. 그것도 그냥 기본으로. 근데 우리가 고기 안 먹나요? 둘이 나가서 고기 한 번 먹으면 10만 원 정도 들죠. 그래서 이렇게 외식비가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조사비는 줄었어요. 15만 원으로 반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명절 이벤트비도 줄었어요. 반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여행 비용은 늘었어요. 왜? 너무나 제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많이 여행할 거야 하고 별렀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비용은 똑같이 20만 원인데요. 그럼 총 얼마가 들었어요?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은퇴하면은 이 고정 지출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은 게 몇 개 항목이에요? 5개 항목이에요. 그 옆에 차트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한번 가져가서 나는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수입은 2가지 부류로 있다고 합니다. 물통 사업과 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적게는 한 번 읽었고 또 많게는 2번, 3번까지 읽으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물통 사업은 물통을 나르듯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사업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물통을 날랐어요. 그 물통을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물통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큰 물통을 지고 다니느냐고 브루노처럼 제가 허리가 굽어지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 물통을 날랐어요. 결국은 저는 암이 걸리고 말았죠. 이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이게 바로 시스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사업은 파이프라인처럼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수입이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시스템을 사업을 한다면 함께 밀착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이 파이프라인을 깔을 때 그 파블로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도 나중에 가서 다시 나랑 함께 같이 일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또 함께 권유하고 이랬었던 것과 같이 시스템 사업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스템 사업에서 함정이 뭐냐면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교육. 근데 이 시스템의 교육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 사업에 동참하는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40년에서 50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 정도로 팜비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인쇄 수입, 즉 잉여 수입을 올릴 5년짜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5년짜리 파이프라인이 있대요. 네, 정말로 5년짜리 파이프라인이 계획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내버리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열심히 물통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장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대로 살고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아이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장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많은 우리 사장님들도 제 말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5년의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5년의 파이프라인을 깔려면 이렇게 3가지의 단계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해요. 이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한, 저는 정말 이해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그렇게 벌어도 어떻게 모아서 재산을 만들지? 여기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단계는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을 하라고 얘기해요. 이해했으면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모방을 하라는 거는. 그리고 이해하고 모방했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많이 이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까느냐고 브루노가 정말 바위도 만났고 또 방향도 어느 때는 틀리게 잘못 깔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깔 때 너는 왜 영어학원 잘하고 있지 무슨 네트워크 사업이야 너는 역시 귀가 얇어 너 미쳤니?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제가 파이프라인을 까는데
저도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해하고 모방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뒤돌아보지 않고 이 파이프라인을 얼마 만에? 5년 안에 한번 깔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을 선택하면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고피디 때 어떤 사장님이 강의 때 얘기하셨죠. 잘못된 거에도 시스템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착각하고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파이프라인을 네트워크에서 한번 깔아보자고,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1년, 2년 되신 사장님도 계시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에서 한번 깔아보아야, 보자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0년, 50년 동안 깔아야 될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5년 안에 깔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꼭 찾고 이해했으면 모방하고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단계와 사업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잘 내려놨습니다. 다단계 판매의 정의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인데요. 자,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다단계에서는 판매원이, 또 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가,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다단계 판매에서는 어떤 물건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뭐예요? 소득의 기회를, 정보를.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다단계 판매에서는 어떻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모집하는 것을 그다음에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다음에 특징은 다단계 판매 사업의 특징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판매의 특징은 뭐를 판매한다 그래요? 제품의 우수성과 그다음에 재구매를 계속 일어나게 권유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이렇게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2조 5호 6호에 정의를 내려져 있고요. 2조 10호에 2조 11호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네트워크 판매하는 거야. 뭐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뭐를 판매하는 거라고요? 정보를 판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나는 물건을 못 팔아. 나는 정말 내가 이 물건을 팔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똑바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아이템, 보상, 타이밍, 검증된 시스템. 네, 하나하나 가보죠. 회사는 1994년도에 우리 메나테크 회사는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1년 차가 되었네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 얘기는 즉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메나테크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된 안정성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MTEX라고 치면 나스닥에 지금의 현재의 나스닥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많이 이 나스닥이라는 거에 얼마나 이 정말
좋은 뭐라 그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말 검증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갑자기 주식이 $20 이상씩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매번 상장을 시켜놓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안전한지 정말 이 회사를 같이 나스닥에 함께 가도 되는지 하고 계속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94년부터 나스닥에 상장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인가요? 이런 데는 나스닥에 한 번씩 올라갔다 떨어졌었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회사는 이렇게 안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7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아직 중국에 오픈되지 않은 정말 우리한테 기회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경영 철학이 있는데요. M5M이라고 해서 세계에 정말 불쌍한 아이들 또 먹지 못하는 영양실조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런 M5M이라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4월에 지지난달에 미국에 가서요. 저는 이렇게 M5M 이 제품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제품인지.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박스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템은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조지영 사장님이 너무너무 잘 말해 주셨잖아요. 글리코 영양소. 네, 이 글리코 영양소인데요. 글리칸 영양소인데요.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발표했지만 지금 이 10대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운전자 없는 택시가 다닌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듯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10대 기술 중에서 건강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는 글리칸 영양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리칸 영양소 이전에는 우리 건강을 주도했었던 게 뭐죠?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데는 한 40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 글리코 영양소가 다 알게 되는데 이제 한 20년 됐으니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속도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파이프를 안에 깔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 전 시간에 우리 조지영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는 15만 불에 팔겠다라고 이 제임스 펄슨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가 이론에 있었던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라고 하는 의사들이 보는 이 교과서에 1996년도에 처음 수록됐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1996년에 이미 제품으로 메나테크에서는 출시가 되었어요. 얼마나 앞선 선두된 글리코 영양소인가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저명한 인사들이 세계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펼쳐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똑똑하신 사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사업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매출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수입이 되는지를 우리가 유통의 흐름의 본질을 알게 되면 바로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생산하면 일단 뭐를 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 손에 오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단계를 거쳤을 때가 우리가 1차 유통이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대형 할인 매장, 또 인터넷 홈쇼핑.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갈비탕을 쿠팡에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오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빠른 그 유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되면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싸게 해줄게. 그리고 너네들은 이 혜택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쓰는 제품이 보통 25만 원을 한 달에 4인 가족이 쓴다고 해요. 그럼 1년 동안 이거를 합산을 해보면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300만 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조금 더 싸게 주고 캐시백으로 0.1%로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유통의 주체는 유통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장님이 이 마진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신개념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회원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회원은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으로 나누는데요. 소비자 회원은 나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열심히 먹을 거야. 그래서 그 제품을 자동 주문으로 25만 원을 해놓으면 3개월에 한 번씩 혜택을 주는데요. 0.1%의 포인트가 아닌 직접 제품으로 혜택을 주는데 1년을 환산을 해보면 38만 원입니다. 아까 3천 원의 캐시백과 38만 원은 100배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떤 소비를 하는 게 더 똑똑할까요? 네트워크의 소비자로서 소비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사업자 회원은 나는 이 제품을 내가 한번 전달해 보겠어. 내가 먹어보고 또 써보고 해본 것을 내가 전달해 보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면서 사업자 회원에게는 35%의 사업자 환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판매가 1년에 여러분들이 쓰든 안 쓰든 이미 벌써 5조 4천억이 넘는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요. 5조 4천억의 매출이라면 그 아웃도어 시장의 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조 4천억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더니 35%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돈은 1조 8천억입니다. 누구는 10,000원에서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얼만큼의 수수료를 받고 싶습니까? 물론 1,000만 원씩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1,000만 원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데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글리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소비에서 지출로 끝냈던 것이 소비에서 매출이 되고 매출이 바로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년 9월에 스마트 구독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메나테크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골라서 장바구니에 35만 원만 넣으면은 6개월 동안 정기 구독을 하면서 스마트 구독을 하면서 한 달은 선물로 줄게 하고 첫 달에 2달의 제품을 받으면서 돈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 우리가 결제되고 6개월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적혈구가 순환되는 그 주기가 거의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먹어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써보고 샴푸고 영양소고 비타민이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먹어보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저도 저희 조카한테 너 아이들 이 영양소 한번 먹여봐. 그리고 너 일반적인 트리오 쓰지 말고 주방세제 이거 한번 써봐. 그렇게 했더니 그 조카가 저랑 함께 이렇게 스마트 구독을 해서 저는 한 달에 80만 원의 매출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4명을 이렇게 만든다면 저는 이거에 대한 수수료로 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32만 원을 받게 됐다면 첫 번째 해결되는 게 내가 제품을 사 먹어도 지출되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한 단계가 한 번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요 4사람이 저와 똑같은
요거를 그대로 아까 모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방을 하게 되면은 저는 118만 원을 받게 되고요. 또 한 단계 내려가면은 이 118만 원을 받는 요 4명씩의 요 사람들이 똑같이 저와 같이 한다면 저는 PD가 돼서 45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스마트 고독은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소득을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발하게 스마트 고독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은 지금 어떤가요? 타이밍.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늦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줄 서서 오늘은 생년월일이 2번인 사람들이 5개씩 살 수 있고 이랬던 적 생각나시죠? 그랬을 때 마스크를 판매했었던 사장님들이 정말 벼락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타이밍을 정말 잘 잡은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네트워크 메나테크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을 가지고 시스템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요 5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MBA.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서 2시간 동안 들은 거는 정말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난 정말 이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하루에 5시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교육을 듣는데요.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22일 날 있고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28일 날 있습니다. 나 파이프라인 한번 깔아보겠어. 5년 안에. 내가 돈 안 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고PD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에 고PD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PD라고 하면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입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만큼을 하면은 거의 성공한 사업자라고 보는데요. 그때 안정적으로 400에서 5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교육을 정말 전폭적으로 해주는 그런 PD 세미나가 있습니다. 고PD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독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정말 돈이 되는 독서, 그 다음에 또 돈독해지는 독서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고 또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나 자신을 개발하는 이런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파이프라인에 1,000만 원을 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사는 어땠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였어. 그리고 글릭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었어. 보상 플랜 빠르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구독이 있어. 그 다음에 시스템은 어땠나?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타이밍 지금 너무 좋습니다. AI가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요 차트를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 사장님들과 또 네트워크 사업한 메나테크의 사장님입니다. 창업 비용이 자영업에서는 5천에서 3억 들죠. 저는 한 8천, 9천이 들어서 학원을 오픈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무자본, 무점포입니다. 또 시간 투자,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가 학원 할 때는 7일 내내 잠잘 때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평균 3, 4일 파트타임에 집중하듯이 더 많이 집중하면 더 빨리 성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리스크는 학원도 그렇고 다른 자영업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근데 네트워크 사업에 리스크 있을까요? 나 건강해진 거 리스크예요. 나 건강해진 거. 그 다음에 인쇄소독 안 됩니다. 자영업에서는. 근데 가능합니다. 시간적 자유 없습니다. 자나깨나 사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시간적 자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를 이렇게 올려봤어요. 제가 학원을 했을 때 1억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버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뛰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처럼 저는
제 몸까지 암이 걸릴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에서 파이프라인을 1,000만 원을 까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정말 꼭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 10월에 이렇게 QPD로 출발을 해서 2024년 3월에 QSPD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매해 성장했었던 제 모습인데요. 매너테크를 만난 후에 저는 꿈을 꾸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고요. 건강은 뭐 제가 좀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저는 이제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채워가는데 버킷리스트를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근데 채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와 같이 네트워크 사업인 매너테크를 만난 후에 제 삶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은 돈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행으로도 보상을 하는데요. 스텝업이라고 해서 제가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국내 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년에 갔었던 건데요.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GIP라고 해서 한 2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사장님들이 가는 여행인데요. 제가 올해 나트랑 갔었던 그런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음식값이 어마어마하게 싸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PD 서밋이라고 해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었던 호텔입니다. 이게 혼자 자는 호텔인데 스위트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정말 멋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앞으로 노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고 5년 안에 파이프라인을 까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꼭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atee.